샬롬. 숨 13번째. 그래서 뭐래? 애나는 곤욕스러운 눈치이다. 아주 묘한 전화였어.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자기들하고 함께 일하자고 했어. 정말 어떤 일인데? 스폰스 디지언트 훈련시키는 일. 난 그 분야 경력이 있으니까 팀장이 되어달래. 고액 연봉에 3년 고용 보장에 믿을 수 없는 계약금까지 제시하더라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조바심 나게 하지 마. 훈련 담당자들은 모두 인스턴트 트라포르를 사용해야 된대. 대릭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농담이겠지. 인스턴트 리포르는 스마트 경피 패치 중 하나로 사용자가 특정인 가까이에 있게 되면 일정량의 옥시토신 오피오이드 혼합 체제를 자체 투약한다. 불안정한 결혼 생활 혹은 긴장된 부모 자식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최근 들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체 왜? 애정이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훈련자들이 스폰스 디전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방법은 약물 밖에는 없다나? 아, 알겠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인 거군. 인지능력 향상제를 복용하거나 경두계 자기 자극술 따위를 써서 업무 효율 증대를 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측에서 먼저 그것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대리기 고개를 내젓는다. 자기들 디저언트가 애정을 느끼는 게 그렇게 힘든 존재들이라면 진짜 뉴로블레스트 계열 디저언트로 갈아탈 생각을 했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데 말이야. 나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관심 없대.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애나는 몸을 앞으로 내민다. 거기서 일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폴리토프의 경영진한테 지속적으로 잭스를 보여줄 기회가 생기잖아. 직장에서도 사설 데이터셋에 접촉할 수 있을 테고 아예 로봇 외피를 입은 잭스를 데리고 출근할 수도 있어. 뉴도 블레스트 엔진이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일단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리얼 스페이스에 이식해 줄 게 틀림없어. 대리기 생각에 잠긴다. 근무 중에 잭스와 시간 보내는 걸 당하지만은 않는다면 조금은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리가 없잖아. 세심하게 접근할 거야.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인스턴트 라포르 패치를 꼭 붙여야 한다고 했잖아. 그만한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을까? 애나가 답답한 듯이 고개를 으쓱한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첫 번째 선택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이야. 대릭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카일은 뭐래? 애나는 한숨을 쉰다. 결사 반대야. 내가 그 패치 붙이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그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지 않고. 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잇는다. 하지만 카일은 디저언트에 대해서 나나 당신 같은 감정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그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 그럴 만큼 큰 보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야. 애나는 분명 응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래야 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있었다. 그녀의 계획에 불안을 느끼지만 입 밖에 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싫지만 이따금 애나가 칼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푸념할 때면 그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 상상을 한다. 일부러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만약 카일이 디저언트에 대한 애나의 애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대릭 자신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일보다 대릭 쪽이 자기한테 맞는다는 인상을 애나가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대릭의 잘못이 아니었다. 문제는 애나가 폴리포토프의 취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대릭이 정말로 찬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애나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한다. 전화를 끊은 대릭은 마르코와 폴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설 데이터어스에 접속한다. 그들은 무중력 라켓볼을 하고 있다가 대릭을 보고는 코트 아래로 내려온다. 오늘 멋진 사람들 만났어. 마르코가 말한다. 정말 누군지 알아? 제니퍼라는 사람하고 롤랜드라는 사람. 대릭은 방문자 로그를 훑어본다. 그리고 낙담한다. 제니퍼 제이스와 롤랜드 마이클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양쪽을 위한 섹스도를 만드는 바이러니 디자이너사의 직원들이다. 유저 그룹의 디지언트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문의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래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어 정해진 각본대로 연기를 하는 것이 여전히 많았지만 디지언트가 생겨난 이래 그들과 해보려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 영역에 배포된 디지언트를 복제해 보상 맵을 재설정함으로써 오너가 성적으로 흥분하면 디지언트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옥자는 이것을 땅콩 버터를 바르고 개개할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다. 디지언트의 지적 수준 내지는 훈련의 정교함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그리 부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현 시점에서 상대로 이용 가능한 디지언트를 마르코나 폴로와는 달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디지언트의 복제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제작사들의 문의가 유저 그룹으로 가끔 들어오곤 했다. 회원들은 그런 문의는 무시하자는 의견에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방문자 로그에 의하면 제이스와 마이클스는 필릭스 레드클리포의 안내를 받고 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대릭은 마르코와 폴로에게 하던 게임을 계속하라고 이르고 필릭스에게 전화를 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바이러니 디자이너 사람들을 데리고 오다니. 디지언트들하고 안 했어. 그건 알아. 대릭은 다른 윈도로 방문 기록 영상을 2배속으로 돌려보고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 필릭스와 얘기하고 있으면 이따금 외계인을 상대하는 기분이다. 업체에 한해서는 다들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 기억 안 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난 그들의 사고방식에 마음이 들어. 무슨 의미인지 묻기가 두렵다.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 데이터바이스크로 데려가서 제노테리언을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줬어. 필릭스가 말한다.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 물론 그랬을 것이다. 로즈 바너를 말하는 산바리에 대한 수요는 극히 적을 테니까. 그러나 필릭스가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퍼스트 콘택트 실험에 지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면 제노테리언들에게 매춘을 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필릭스는 괴짜일지는 모르지만 위선자는 아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대릭이 말한다. 당신이 데이터어스 출입을 금지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어. 곧 자세한 메시지가 갈 거야. 대릭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세일즈 토그를 들어주기만 해도 사례금을 줄 용의가 있다니 정말 필사적인 모양이다. 메시지 보내는 건 상관없지만 방금 그 사람들 방문 금지 목록에 올렸어. 앞으로 회사 관계자는 절대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해. 알았어? 알았어. 필릭스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대릭이 고개를 젓는다. 보통은 설령 돈을 준다 해도 그런 얘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코와 폴로를 대상으로 팔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유저 그룹은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만약 돈을 받고 한 회사의 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회사들도 그 선례에 따라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대리건 방문자들의 디지언트를 만나는 영상을 정상 속도로 재생해서 보기 시작한다. 뉴로블래스트 유지 그룹은 화상회의를 통해 바이런이 디자이어사의 설명회에 참석한다. 사례금은 조건부 예탁 서비스에 예치되어 있고 출금 제한은 이 회의가 끝나면 풀릴 예정이다. 공면 스크린에 초점 위치에 앉아 애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모든 참석자의 영상 피드가 통합되어 있어. 유저 그룹은 가상 강당에 집카페 각자 조그만 개인 발코트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리군 애나 왼쪽에 앉아있고 거기서 하나 더 왼쪽 발코니에는 필릭스가 앉아있다. 무대 쪽 연단에 서있는 사람은 회사를 대표해서 온 제니퍼 제이스다. 화면에 떠오른 이미지는 아름다운 금발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진짜 영상을 쓰기로 합의했으므로 제이스는 실제로 이런 외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바이너리 디자이너사가 제이스에게 모든 외부 교섭을 맡기는 것이라면 이 여자는 아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수완이 뛰어난 것이리라. 필리스가 자기 자리에 일어나 로즈 반어로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퍼뜩 입을 다문다. 그러더니 모두 지금부터 들은 얘기가 마음에 들 거야 라고 말한다. 고마워요 필릭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할게요. 제이스가 말한다. 필릭스는 자리에 다시 앉고 제이스가 유저 그룹을 향해 말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동의해줘서 감사합니다. 장래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만날 때 저는 보통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상대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 목표는 여러분의 디지언트가 정중한 대우를 받으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조직적 조건 형성에 의해 성적 특성을 부여받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높고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스튜어트가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 디지언트들은 완전한 무성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이스가 즉각 대답한다. 최소 2년 동안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애나가 깜짝 놀란다. 그건 큰 투자인데요. 디지언트들의 훈련 기간은 보통 2주일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보통 스폰스 계열의 디지언트를 쓰기 때문이죠. 스폰스의 경우 설령 2년 훈련시킨다고 해도 2주 훈련하는 것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결과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메릴린 먼로 아바타를 두른 데이터들의 하렘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드리죠. 모두가 코 맹맹이 소리로 광경이 좋지 않습니다만 유저 그룹의 일부 멤버들처럼 애나도 참지 못하고 웃고 만다. 그럴 것 같네요. 바이런이 디지언트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0000 디지언트를 다운받아 보상 맵을 재설정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진짜 인격을 지닌 파트너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훈련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뒤쪽 발코니에 앉은 헬렌 코스터스다. 첫 번째 단계는 발견과 탐구입니다. 디지언트들에게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아바타를 주고 생김새를 갖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거죠. 디지언트들끼리의 시험을 장려함으로써 존재로서의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활동 대부분이 디지언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언트들은 실시간보다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시기도 있을 수 있죠. 디지언트들이 일단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에는 적절한 인간 파트너들과 유대를 맺어줄 겁니다. 디지언트가 특정 인간과 유대를 맺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대리기 묻는다. 저희 개발자들이 보소에 있는 일부 디지언트들을 상대로 시험해 봤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우리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그들에게 정서적인 애착이 생겨나는 걸 확인했죠. 개발자들이
충분히 분석해 본 결과 더 나이 든 디지언트들에게도 비슷한 애착이 생겨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디지언트가 어떤 인간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는 하여튼간에 그 상호작용의 정서적 차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디지언트 내부의 애정을 생성하는 거죠. 인스턴트 라포르의 뉴로프레스터 버전 같은 거로군요. 애나가 말한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맞춤형 튜닝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입니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디지언트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행위에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춤형 튜닝을 시도한다고 처음부터 성공할 것 같진 않은데요. 애나가 말한다. 예, 물론입니다. 디지언트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몇 달은 걸릴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 기간 내내 고객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서적 유대가 확립될 때까지는 디지언트는 과거 체크 포인트로 되갚는 등 여러 가지 조정을 시도할 겁니다. 에너시가 블루감마 시절 담당했던 육성 프로그램과 비슷하죠. 우리는 단지 그런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할 뿐이죠. 에나는 그것과 그것은 전혀 다르다고 대꾸하려다 그만둔다. 이 여자의 세일즈 토크를 들어주면 그만이다. 반박할 필요 따위 없다. 그녀가 말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설령 모두들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 디지언트들은 진짜 메릴린 멀로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리기 말한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디지언트를 에게 제공하는 아바타는 인간형이지 인간이 아니죠. 인간 존재의 경험을 복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매력적이고 다정하고 진정으로 싶어하는 인간 파트너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이 새로운 프론티어가 되어주리라 믿고 있지요. 새로운 프론티어? 스튜어트가 말한다. 대중화시켜서 주류로 만들려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봐주세요. 건전한 개념의 폭은 시대 변전에 따라 계속 확장해 왔죠. 예전에는 비독점적 다지간 연애는 모두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간주했지만 이것들 중 연애 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사회가 개인의 욕망에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문제죠. 언젠가는 디전트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성이 유효한 표현 중 하나로 받아들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그 사실을 바라보고 디전트를 인간이라고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이스가 유저 그룹에게 서류를 전송했음을 알리는 아이콘이 화면에 떠오른다. 저희가 제안하는 계약서 4번을 보내드리죠. 제이스가 말한다. 하지만 구두로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디지언트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얻는 대가로 뉴로프레스트 엔진을 리얼 스페이스 이식하는 비용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저희 디지언트와 경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자기 디지언트의 복제를 만들고 판매하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제공한 디지언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경우는 로열티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디지언트는 자신의 즐길 겁니다. 그렇군요. 애나가 말한다. 계약서 읽어보고 답신을 보낼게요. 다 끝나셨나요? 제스가 미소를 짓는다. 아직 조금 남았죠. 출금 제한을 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해소시켜드릴 기회를 갖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은 이삽의 측면인가요? 애나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연다. 아니요. 강요 쪽이에요. 디지언트가 강요당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유대를 맺는 과정을 통해 디지언트 역시 오너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뭘 대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고 그게 다른가요? 어렸을 때 그런 모든 게 저에게 달려있다면 아무것도 달려지지 않을 겁니다. 제스는 현재 그녀가 얼마나 잠시 수줍은 미소를 떠올린다. 원하지 않든 우리는 존재가 됩니다. 저희가 디지언트에게
가려는 수 정도 그것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더 나아질 겁니다. 기호 때문에 인생 전체가 괴로워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은 디전트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개의 디전트는 자기와 완벽하게 맞는 파트너와 짝을 이루게 되고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최고의 충족입니다. 하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애나의 입에서 무심결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만다 후의 막심이다. 이것이야말로 제이스가 기다렸던 기회다. 어째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제이스가 묻는다. 디전트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진짜이고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감정 또한 진짜가 아닌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디전트가 아는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인간과 디전트 사이의 관계는 왜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건가요? 애나는 한순간 말을 잇지만 대립이 끼어든다. 그런 철학 논쟁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세월을 들여 디전트를 키운 건 그들이 장난감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뿐입니다.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제이스가 말한다. 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디전트가 복제가 뭔가 다른 게 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디전트는 정말 놀라운 존재이긴 하지만 돈이 되는 작업 능력이 없고 훗날 그걸 습득하리라는 보장도 없지요. 달리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시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까 애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종사하라는 얘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디전트들에게 그 어떤 강요도 없으리란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군요. 경제적 강요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가짜 욕망을 파는 것이라면 더 저렴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전적으로 가짜 욕망의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는 쌍방이 즐기는 경우가 훨씬 낫다고 믿죠. 경험적으로도 그쪽이 낫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쪽이 낫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들립니다만 학대가 취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는 합의되지 않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전트 왜 그거에 포함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계약서를 보시면 저희는 블루 감마가 처음 설치한 고통 차단 회로를 최신식 보안 규제로 강화하여 절대로 유지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쌍방이 훨씬 낫다고 믿으니까요. 그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다들 찬성하는 거 맞지? 빌리스가 말한다. 이 정도면 모두 가능성이 다 고려했잖아. 유지그룹의 구성원 몇몇이 필릭스를 노려본다. 제이스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녀도 필릭스의 지원 사격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투자자를 찾으면서 이런 상황을 기대하진 않으셨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이스가 말한다. 하지만 초반에 거부 반응을 접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의 제안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기 말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가 말한다. 화면에 사례금의 출금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윈도우가 뜬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여러분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면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 변호사들이 넣고 싶어하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고통 차단 회로를 해체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디전트를 다른 회사에 전매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애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디전트들이 엣지플레이어 같은 회사에 되팔려 고문 장난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알아요. 저희는 그 건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들의 권고에 반대했지요. 저희의 계약서는 디전트들이 강요되지 않는 제외한 그 어떤 목적에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장해줄 회사가 달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애나가 말한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는 순전히 형식적이라 생각했다. 세일즈 토크를 들어주고 돈을 벌
귀해라고.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가상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대학 시절 이래 처음이다. 당시 남자친구가 한 학기를 외국에서 보냈다. 그가 떠나기 전 두 사람은 주변 장치들, 야릇한 시고제 내부 장치를 갖춘 은밀한 하드셀 부속품을 구입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일련 번호를 가지고 각자의 장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잠갔다. 가상 보드를 보장하는 방법이었다. 첫 몇 번은 의외로 좋았다. 그러나 신감이 쓰러지고 이 기술의 결점이 명백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발사같이 된 채 그의 몸에 느끼고 아무리 카메라를 가까이 해도 화면을 통해 서를 보는 것으로는 그런 경험이 애나의 살결은 그 어느 주변이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 총발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그분에 비하면 기술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친밀함에 비하면 여전히 비락하기 짝이 없는 수단일 뿐이다. 애나는 물리적인 몸을 두르고 있는 잭스와 처음 대면했을 때 얼마나 달랐는지를 뚜렷하게 기억한다. 혹시 디지언트가 인형 안에 들어있으면 좀 더 매력적이 될까? 아니다. 애나는 잭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렌즈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거나 흠집이 나지 않아 있는지 살펴보곤 했지만 그것은 인간과 가까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디지언트와 있을 때 남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없다. 개랑 발랑 누워서 배를 굵게 해줄 때 보이는 신뢰감도 아니다. 블루 감마사는 디지언트에게 그런 식의 신체적인 작업 방어성을 확인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제품에 그런 걸 넣어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극복해야 할 장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인 친밀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쌍방의 거뉴런이 활성화되도록 디지언트에게 인간과 충분히 유사한 반응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바이런이 디자이너사는 상황에 따르는 무방비함이나 기꺼이 되는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를 디지언트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애나는 화상회의의 녹화 영상을 재생하여 비인간 파트너의 새로운 볼런티어라는 체이스의 말을 다시 듣는다. 그것은 다른 인간과의 다를 것이다. 그것은 다른 종류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다른 종류의 친밀함이 수반될 것이다. 애나는 동물원에서 일할 때 일어났던 사건, 암컷 오랑우탄 한 마리가 죽었을 때 일을 떠올린다. 모두가 슬퍼했지만 특히 그 오랑우탄의 가장 친했던 조련사는 큰 비탄에 빠졌다. 마침내 그는 그 암컷과 딴살 고백했고 얼마 뒤 동물원에서 해고됐다. 애나는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조련사가 애나가 동물 주고 상상했던 종류의 음흉한 변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슬픔은 연인을 잃은 어느 사람처럼 깊고 순수했다.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동성 데이트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동물원 사육사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름없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애나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한다. 동물과의 정상으로 보면서 왜 관계는 그럴 수가 없을까? 동물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한정된 동의는 동물을 기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왜 그들과 하기에 충분치 못한 것일까? 이번에도 애나는 개인적인 불쾌함에 근거하지 않는 반박 논리를 찾을 수가 없다. 불쾌감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디지언트끼리의 문제는 과거에도 몇 번 토론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애나는 디지언트 오너가 그런 것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서 행운이라고 줄곧 느끼고 있었다. 동물의 경우 계기로 다르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설령 잭스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고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잭스의 본질의 기본적인 측면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일련의 의견들은 애나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다. 글씨인이 헬란 코스터스. 누가 내 디저트 한다는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부모도 자기 아이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 글쓴이 마리아 쟁. 이 비유는 잘못됐어.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우린 그럴 수 있잖아. 디저트가 인간 발달 과정에 측면을 흉내내야 할 본질적인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의인화해서 투영하면 안 돼. 글쓴이 테리 블록스. 본질적인 게 뭔데? 디저트가 매력적인 귀여운 아바타를 가져야 할 본질성은 필요성이 없어. 하지만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었잖아. 오너들이 디저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고 그건 디저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어. 바이런이 디자이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문해야 하는 건 디저트에게 부여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부야. 어쩌면 디저트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잭스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뜻일까. 애나는 자문한다. 그녀는 잭스에게 인간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다. 뉴로플레스트 엔진이 리얼 스페이스에 이식되기를 원하는 것도 잭스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강화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친밀한 관계를 있으면 문제를 부상하는 것일까? 그날 저녁 늦게 애나는 대리게 글에 답글을 단다. 글쓴이 애나 에버라도.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해답이 예스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런이 디자이너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다는 뜻은 아니야. 만약 판타지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통상적인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만이야. 우편 주문 신부를 구입해서 12개의 인스턴트 라포치 패치를 붙이다니 안 될 말이지. 바이런이 디자이너가 본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우리 디저트들이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 우린 가상 엔드로 피인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그들이 데이터어스의 옷장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러기에 우린 그들을 너무 사랑하잖아. 그의 미달하는 존중밖에는 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인정해. 디저트와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아. 내가 해보고 싶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착취적이지만 않다면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문제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대리기 말한 대로 인간뿐 아니라 디저트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인간이 디저트의 보상 맵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완벽하게 조정된 인스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되갚는다면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원칙은 어디로 가는 걸까? 바이런이 디자이어를 구입한 디저트의 취향을 전혀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고 고객들에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건 진짜 관계가 아니야. 거기에 포함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저 그룹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바이런이 디자이어사의 계획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애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도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다. 설명회로부터 며칠 뒤 대릭은 마르코와 폴로에게 바이런이 디자이어의 제안에 대해 얘기해준다. 당사자인 디저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폴로는 바이런이 디자이어가 실행하고 싶어하는 수정에 흥미를 보인다. 자신에게 보상 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내 보상 맵 편집하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폴로가 말한다. 다른 사람 위에 일할 때는 보상 맵 편집 못해. 마르코가 말한다. 그럴 수 있는 건 범인일 때만. 폴로가 대릭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정말이야? 글쎄, 설령 너희들이 법인이 된다고 해도 내가 그걸 허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해.
마르코가 항의한다. 대릭은 우리 법인 되면 뭐든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하지만 너희들이 자기 보상 맵 편집한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인간은 자기 보상 맵 편집할 수 있어? 뭐 인간은 그런 일 못해. 사람들 먹는 약은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인스턴트 포로도 일시적 볼로가 묻는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니야. 하지만 인간이 그걸 쓸 때는 대부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특히 회사가 월급을 미끼로 그걸 강제할 땐 말이지. 대리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법인 되면 나 잘못 저지를 자유 있어. 마르코가 말한다. 그게 포인트. 너희들은 아직 법인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대리기 내 결정 마음에 안 들어서 언제나 대리한테 찬성하는 게 준비가 되는 거? 법인이 되자마자 자신의 보상 맵을 편집할 계획이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편집 원한다고 안 말했어. 마르코가 단호히 말한다. 안 원해. 법인 되면 그런 거 자유라고 말했어. 그런 다른 얘기. 대리기 잠시 입을 다문다. 간과하기 쉽지만 이것은 유저 그룹이 개입판에서 디저트의 법인화에 관해 토론하다가 도달한 것과 동일한 결론이다. 법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말장난 이상의 것이 되려면 디저트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보상해 줘야 한다. 응, 네 말이 옳아. 네가 법인이 되면 넌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자유가 있어. 좋아. 마르코가 만족한 듯이 말한다. 대리기 나 법인 될 준비 라고 판단하는 거 내가 대리한테 찬성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대리한테 찬성 안 해도 난 준비될 수 있어. 맞아. 하지만 부탁이니 보상 맵을 편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줘. 응, 위험하다는 거 알아. 잘못 고치는 거 그만두는 잘못 저지를 수 있어. 대리는 안도한다. 고마워. 하지만 바이런이 디자이너가 내 보상 맵 편집하는 거 그건 안 위험해. 응, 그건 위험하지 않지만 난 여전히 안 좋다고 생각해. 난 동의 안 해. 뭐라고? 넌 그들이 뭘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마르코가 답답한 듯이 대릭을 본다. 이해해. 자기들 좋아하고 싶은 거 나한테 좋아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아도. 마르코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잘못?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다 블루 감마가 좋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해. 그걸 잘못 아니야. 그래. 하지만 이번하고는 상황이 달라. 대릭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블루 감마는 네게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해야 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어. 그게 뭐? 그게 다르지 않아. 달라. 편집